자,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수업을 들어갈게요. 네.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인 30도가 얼마인지는 알아요. 그렇죠? 뭐 사인 30도를 구하라 그냥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인 30도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일단 외우기도 하고 아니면 삼각형을 그리죠. 삼각형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에서 동경 30도에 해당하는 그런 삼각형을 그려서 이때의 사인 값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이런 거를 그려도 괜찮고 이와 같은 삼각형을 그렸다는 것은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을 생각했을 때의 그때의 역시 똑같은 상황이죠. 이게 30도가 되는 상황에 사인은 y값이니까 이거에 y값을 구해도 괜찮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러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30도에 해당하는 그때의 y값을 생각한다면 2분의 1인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인 30도를 구하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오늘 하는 것은 삼각방정식과 삼각부등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어떤 사인 값을 구했을 때 그 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되는 x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면 얘를 만족하는 x는 하나가 아니거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30도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모든 가능성을 문제 주어진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면 이 범위 내에서 얘를 만족하는 x를 전부 다 찾아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럼 그걸 찾는 가장 편한 방법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사인 x가 2분의 1의 x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러한 삼각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단위원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굳이 단위원을 생각할 필요 없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y가 2분의 1이 되는 x의 값들을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는 건데 대칭성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30도고 y가 1이 될 때의 x값이 90도 그리고 여기가 180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만족한다면 얘도 만족하는 거죠. 2분의 1. 그럼 얘는 90도에 대해서 좌우대칭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두 각을 더하면 90도에 2인 180도가 된다. 그러니까 150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각이 30도가 되면은 이만큼의 간격도 30도다. 그러니까 180에서 30을 뺀 150도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x는 30도와 150도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다. 우리 이것은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삼각방정식 이런 것들 또는 걔가 뭐 이렇게 주어진 삼각부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전부 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한번 문제로 한번 가보자. 네, 오케이. 자, 10-1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1번. 다음 삼각방정식을 풀어라. x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가 1이다.
우리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어떤 삼각방정식을 풀려면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삼각함수를 통일하면 되고요. 그 하나의 삼각함수는 1차식에 있는 형태로 통일시키는 거죠. 왜냐면 얘는 변형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진 식을 일단 바꿔서 정리를 해보자.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인기 좋으니까 양변에 뭐 마이너스 1 곱해서 즉 일단 이항시켜서 식을 써주면 될 거고요.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 코사인 제곱 x 그냥 이렇게 쓸까요?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이다. 인수분해가 된다. 2 코사인 더하기 1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그럼 결국 얘를 풀어버리면 코사인 x가 코사인 x였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또는 1이다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는 식 이와 같이 표현되는 이러한 식들을 우리는 삼각방정식이다라고 했었고 삼각방정식은 어떻게 푼다?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였죠. 그럼 이제 이걸 풀려면 코사인 x의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그려주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제니까 정말 자세하게 해보자.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렇죠? 자세하게 1 마이너스 1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제 코사인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됐고 그래서 그거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잖아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y는 1 이 되는 그러한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을 구하면 그때 값은 일단 점을 찍으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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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는 건데 이거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방정식이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x니까. 그럼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그 미지수 x값을 구하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때의 x값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0이죠. 얘는 2파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이 x는 암기하고 있는 값이면 좋고요. 암기하지 않는다면 역시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가 2분의 1이 된다면 그러면은 요만큼의 간격이 30도인 걸 알고 있잖아요. 왜?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그럼 요 간격이 30도면 여기 간격도 30도 6분의 파이인 거다. 그래서 얘는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된다. 그러면 결국 3분의 2파이가 돼버리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됐어. 그럼 여기는 얼마냐? 역시 대칭성에 의해서 이 값과 이 값은 파이에 대한 대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둘의 평균이 파이가 되는 거죠. 평균이 파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얘의 두 배인 2파이가 돼야 돼. 그럼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은 4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삼각방정식은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대칭성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이거고, 뭐 그래프를 빠르게 그릴 수 있는 분들은 그냥 크게만 그려서 풀면 되고요. 뭐 그래프가 좀 약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연습하세요. 이런 식으로 1, -1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연습해서 어쨌든 대칭성만 잘 생각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2번.
어쨌든 첫 번째 뭐 기본 문제니까 그냥 천천히 가자.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x분의 루트 3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자, 마찬가지로 이걸 풀기 위해서 양변의 탄젠트 x를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자. 양변의 탄젠트 x를 곱할 거고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탄젠트 제곱 x, 그 다음에 얘 먼저 써주면 1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은 0이다 이건데 인수분해 되죠. 1, 1,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3, 1일 때 이 형태가 되려면 마이너스 이거네요. 그래서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x 더하기 1은 0인 거다. 즉 탄젠트 x가 루트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인 거네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까지 구했으면 그래프를 그려라. 똑같이 탄젠트의 그래프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0 이렇게 생긴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를 2파이까지 그릴 거다. 그러면은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까지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고 그럼 걔가 루트 3이 될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생각해주면 자 루트 3이 되는 여기의 값은 암기하고 있습니다. 걔는 3분의 파이죠. 탄젠트 3분의 파이. 근데 탄젠트의 주기는 파이니까 얘가 3분의 파이면 얘는 여기서 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 그러니까 이때는 3분의 4파이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되는 값은 1이 되는 값이 4분의 파이예요. 그럼 마이너스 1 되는 값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얘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면 그러면은 얘는 주기가 파이니까 여기다가 파이를 더한 거. 그럼 파이 더하면 4분의 5파이가 되더라. 그리고 역시 아니죠. 4분의 3파이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4분의 3파이가 된다. 그럼 다시 이 값도 여기서 파이만큼을 더한 거 4분의 7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게 결국 그래프만 잘 그리면 풀 수 있는데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는 너무 정직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사인 x, 그쵸? 사인 x 또는 코사인 x, 탄젠트 x 이렇게 예쁜 형태이지만 이게 x가 아니라 뭐 코사인 2x-1 이러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사인 그래프만 그리면 됐었어. 그거는 치환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뭐 평행 이동한 함수는 그리지 않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그리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도 앞에 거 두 개랑 뭐 똑같은 문제니까 세 번째 거는 그냥 뭐 풀어 보시는 걸로 할게요. 자, 넘어가서 10-2번으로 갈게요. 아마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제 필수 예제를 하고 있는데 이 필수 예제는 좀 많이 쉬울 거예요. 많이 쉬운데 연습 문제로 들어가면 문제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 예제는 되게 쉽게 갈 수 있어도 연습 문제 절대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10-2번 문제 그 다음에 10-3번 문제 보면은 10-2번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는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교육과정 이 두 번째 문제는 풀지 말아주시고요.
10-3번 문제도 아예 교육과정을 벗어나요. 아예 벗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풀지 않습니다. 그냥 10-2의 첫 번째 거만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거 살짝 주의해야 됩니다. 살짝 주의. 자, 볼게요. x범위는 0에서 2파이까지고요. 첫 번째, 코사인 x 더하기 루트 3 사인 x 더하기 1은 빵이다. 삼각함수는 통일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사인 또는 같은 코사인으로 일반적으로는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 얘를 통일시키려면 이건 그냥 제곱한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거든.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아니 요 1은 남길까? 이놈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그리고 제곱해주면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 여기까지 눈에 보일 거야. 그쵸? 얘를 우변으로 이항시켰어요. 그리고 양변을 제곱했어. 그럼 좌변은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2 코사인 x 더하기 1은 넘기고 제곱하니까 우변은 3 사인 제곱 x 이렇게 바뀌는데, 자, 통일시킬 때는 1차식에 주어진 형태로 통일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코사인 x로 바꿔야죠. 그러려면 사인 제곱 대신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면 될 거야. 그쵸? 이제 다시 다 이항시켜서 식 써주면 코사인 제곱 얘는 넘기니까 3 코사인 제곱 즉 4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더하기 2 코사인 1 빼기 3 마이너스 2는 0 2로 나눴다.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가 되더라. 여기가 마이너스 됐죠? 주어진 식은 2 코사인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1은 0인 거고, 그러니까 즉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이제 뭐 하자. 그래프를 그려라. 0 1 마이너스 1 그래프를 그려라. 그 놈이 2분의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러한 값들, 이러한 값들의 x값을 우리는 방정식의 근이라고 한다. 그래서 2분의 1 되는 값을 구해주면 코사인 2분의 1 되는 값, 이게 단위가 라디안이니까 라디안으로 쓸게요. 여기가 3분의 파이죠. 그러면 대칭성에 의해서 이 값은 요만큼의 간격과 이 간격은 똑같으니까 그걸 이용한다면 얘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다. 3분의 5파이가 되고요. 얘는 파이가 되잖아요. 그럼 정답을 이렇게 세 개다 라고 쓴다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뭐라고 했냐면은 주의하자고 했는데, 그럼 이 세 개가 다 정답이 될 수는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떤 상황을 거쳤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을 거쳤어. 뭘 구한 거였다. 원래는 A랑 B랑 같다라고 하는 그 꼴을 구하고 싶었던 건데 걔를 제곱했잖아.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A랑 B랑 같다라는 식을 구해야 되는데, 하지만 걔를 제곱해서 A제곱은 B제곱의 꼴로 바꿔버리면 여기에서 엉뚱한 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왜?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 A는 B 또는 A는 마이너스 B가 나오니까 그래서 제곱해서 구한 해는 실제 원하는 해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얘를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실제로 이 값을 넣었을 때 만족하는지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얘 양수고요. 얘도 양수예요. 그 다 양수입니다. 0 될 수 없어요. 이거 정답 아닙니다. 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실제 0 되는 거 맞죠? 파이는 정답이고요. 마찬가지로 3분의 5파이를 집어넣어주면 얘 0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해는 이 두 개 다 파이랑 3분의 5파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그 자체가 동치 변형이면 동치 변형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그 식과 이 식이 완전히 똑같은 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동치 변형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뭐 제곱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처리를 했다면 마지막에 구한 값이 실제 값이랑 같은지를 반드시 다시 되새김해야 된다. 이거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니까 얘는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는 미리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풀고 틀리면 안 된다. 그 두 번째 문제 얘랑 얘는요. 어디까지 배워야 되냐면요. 미적분까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에 나오는 문제인데 근데 그게 여기 정석에 나왔어. 실력이니까 할 수 있겠지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필수의 이제 3번 아래에 있는 문제도 그냥 하지 마세요. 그렇죠? 자, 10-4번 얘기를 해봅시다. 10-4번. x범위는 0에서 파이까지고요. 0에서 파이까지다. 그 상황에서 다음 삼각방정식이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플러스 a는 0. 자, 이 삼각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이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래요. 우리가 말하는 근은요. 근은 여기서 X값을 말하는 겁니다. 근은 X값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차 식의 꼴은 코사인이니까 주어진 식을 코사인으로 변형할 거야. 그리고 변형된 그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할게요. 이렇게. 이제 상황까지 됐어. 그쵸? 이를 이제 삼각방정식에서 1차 식의 꼴이 코사인이니까 우리는 그 코사인의 꼴로 변형할 거고 그 코사인을 T라고 치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근은 X값인데 치환된 식의 근은 T값인 거죠. 그럼 얘를 치환해서 일단 식을 써주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럼 주어진 식을 써준다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a 더하기 1은 0이다. 마이너스 1 곱해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돼버리는데 그럼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이거의 근은 t값이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t가 아니라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t가 아니라. 근데 얘는 0부터 파이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면 0부터 파이까지는 이렇게 생겼어. 0부터 파이까지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1대1 대응의 함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1대1 대응. 무슨 말이죠? x값이 하나면 대응되는 y값도 오직 하나다. 그러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x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가지면 당연히 조건을 만족하는 t값도 서로 다른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치환하면은 범위가 생기니까 t의 범위는 결국 요 사이에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는데 걔가 요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얘가 1대1 대응 함수니까 x가 두 개면 t값도 두 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 그러니까 코사인은 그런데 만약에 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했다면 그때는 사인 그래프를 0부터 파이까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그때는요. x값이 두 개가 된다 하더라도 t값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예를 들어서 요 t가 2분의 1이면 걔를 만족하는 x는 두 개인 거잖아. 그쵸?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요 미묘한 차이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묘한 차이는. 그래서 지금은 필수 예제니까 그래도 좀 쉬운 문제가 나온 거야. 근데 연습 문제에서는 요 상황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연습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는 할게요. 그때 다시 할 거니까 이제 제껴두고. 자,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주어진 식을 이런 꼴이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ft 마이너스 a는 빵의 꼴 이어서 이항시켜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 두 가지는 둘 다 알아둘 필요가 있으니까 둘 다 얘기를 할게요. 자면 안 돼요. 둘 다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볼게. 일단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 우리 근의 분리는 어떨 때 쓰냐면 얘는 2차식이 2차식,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고 부등식이 될 수도 있고 함수가 될 수도 있어. 2차식이 제한 범위에서 제한 범위가 주어진 경우 근의 어떤 그 위치 관계, 이건 근의 분리거든요. 어떤 2차식이 있는데 그 2차식이 제한 범위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러면 그것은 요 범위 내에 그 근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2차식의 제한 범위가 있을 때 그 특정한 그 제한 범위 내에서의 근의 위치 관계는 근의 분리인데, 일반적으로 근의 분리는 그래프를 그린 후 일반적으로는 함, 판, 대를 이용해야 돼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 이게 근의 분리거든. 주어진 식을 근의 분리를 가지고 푼다면 걔는 2차식이 제한 범위가 주어질 때 제한 범위 내에서의 근들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근의 분리고,
그럼 걔는 먼저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게 이렇게 t축이 되겠죠. 특정한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을 가지려면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만 그 범위 내에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이잖아요. 그럼 이제 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값일 때의 함수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의 함수값이 어때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대입할 때의 그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은 여기 포함하고 있으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래서 주어진 이 식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또 1을 집어넣은 값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판별식. 이거의 판별식은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이니까 판별식은 0보다 더 커야 된다. 마지막에 대칭축. 얘의 대칭축은 t가 2분의 1이죠. 대칭축. (2분의 1이죠) 그 대칭축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더라. 라고 여기 넣을 필요는 없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요 사이에 글이 존재하는 거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의 위치, 근의 분리. 그래서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A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주어진 문제꼴이 이러한 꼴이면, 그러니까 어떤 꼴이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거야. t랑 a. 미지수가 두 개인데 상수항에만 그 t가 아닌 다른 문자가 있다면 그때는 주어진 것을 두 개로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면 그럼 결국 이 식은 이렇게 바뀌잖아.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고 이 대칭축이 t가 2분의 1이니까요. 그럼 t값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1은 이 정도에 있을 테니까 그럼 그 사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걔가 이 꼴 A랑 같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이 있어야 돼. Y는 A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시그널인 거다. 그러니까 Y는 A가 요 최소값보다는 더 커야 되고요. 또 요게 t가 마이너스 1, 이게 t가 1인 거니까 t가 1일 때 이 값, t가 1일 때의 이 값보다는 더 작아야지만 그 사이에 y는 a가 있어야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근이 있는 거겠죠. 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시근이니까 얘는 경계까지는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나오고요. 이때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때의 y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4분의 5. 그다음 더 커야 되고, 그리고 그 a가 이때의 값은 그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답 된다 이거죠. 자, 얘는 두 가지 풀이가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고, 오늘 배우는 단어는 근의 분리랑 연계된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근의 분리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4번 문제였고요. 4번. 우리 삼각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삼각 부등식을 푸는 거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삼각 부등식 역시 그래프를 그리고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더라. 완전히 방정식이랑 풀이법이 똑같으니까 굳이 이론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문제 풀면서 언급을 해봅시다. 10-5번. 자, 5번. 다음 삼각부등식을 풀어라. 0, x, 2파이. 첫 번째, sin x가 코사인 x보다 크다. 자, 얘는 그냥 그래프 한 번에 그리면 되죠. 사인, 코사인 그냥 따로따로 다 그리면 되죠. 같은 범위 내에서 두 그래프를 같이 그려주면 사인 그래프 이거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를 같이 그려주면 우리 삼각 방정식 부등식 풀 때는요 그래프 정말 예쁘게 그리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래프 막 되게 이상하게 그리시는 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 표시하면서 그리세요. 예쁘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질 때가 둘이 같아질 때가 이때랑 이때죠. 그럼 이때는 우리가 4분의 파이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얘는요 여기가 파이고 요게 2분의 3 파이니까 둘의 점 가운데 파이랑 2분의 3 파이의 점 가운데 4분의 5 파이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인이 즉 이 흰색 함수가 코사인 파란색 함수보다 더 사인이 크다는 얘기는 또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위쪽에 있는 범위는 여기다. 흰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등호 없으니까 여기가 구멍이 뚫린 여기부터 여기 범위에 대한 역시 부등식을 풀란 얘기는 얘를 만족하는 미지수 x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때 x가 4분의 파이, 이때 x가 4분의 5파이. 그러면 그 사이에 해당하는 x범위다.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4분의 5파이보다 작은 겁니다. 이게 부등식의 해네요. 방정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대칭성 이용해서 만족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x, 미지수의 그 범위를 등호를 생각하면서 등호 없으니까 등호를 생각하면서 경계가 포함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면서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과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그럼 두 번째 문제까지만 해보자. 한 번 더.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하지만 연습 문제 가면은 그냥 이제 기본 중간까지만 이렇게 막 푸는 경우 많을 거예요. 정답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끝까지 추정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2sin 제곱 x가 3 코사인 x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1차식이 코사인이니까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리고 다 이항시켜서 식을 쓴다면 2 코사인 제곱 더하기 3 코사인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2 코사인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근데 사인 코사인은 최대 최소가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항상 부호가 양수죠. 그렇죠? 이 값은 항상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걔는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이 부등식으로 본다면 코사인 x 더하기 2는 쓰레기죠. 갖다 버리면 돼요. 영향 안 주니까.
그럼 결국 얘가 0보다 작다고 했다는 얘기는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거랑 똑같은 거구나.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걔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한 게 정답이다. 이때가 x가 3분의 파이, 그럼 이때는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5파이. 그래서 x는 얘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해주면 정답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똑같습니다. 차이점 없어요. 기본 문제의 마지막 문제 10-6번. 기본 문제 마지막 10-6번. 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fx는 2x고 gx는 x제곱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1x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자, 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1번 서로 접하는 세타의 값을 구하라. 서로 접한다.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접한다는 것은 두 함수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기면은 우린 얘를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접한다. 서로 두 개가 같다라고 놨을 때 중근을 갖는다. 중근이니까 서로 같다고 놨을 때 이항시킨 판별식은 0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접한다는 말이 보이면 판별식이 0이다를 떠올려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얘랑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 gx는 fx랑 같다. 즉 fx를 이항시켰을 때의 판별식이 0입니다랑 똑같은 얘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상황에 해당하는 그냥 범위 또는 값을 구하면 되는,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죠. 그럼 두 번째 문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니까 그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생긴 상황인 거고, 그럼 걔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다. 마찬가지로 넘긴 이항된 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 해주면 삼각 부등식이 되는 거죠. 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제는 gx가 요놈이 요 gx가 항상 0보다 크다란 얘기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gx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네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그럼 걔는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실근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죠. 얘랑 얘는 다른 판별식입니다. 얘는 두 함수랑 같다고 할 때의 판별식인 거고요. 이거는 gx에 대한 판별식인 거죠. 서로 다른 판별식이에요. d1, d1, d2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 그냥 2차 함수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만 구할 수 있으면 그냥 앞에 거랑 동일합니다. 얘는 그냥 끝까지 풀지는 않을게요.